이번에는 서인청고 해설을 진행을 해볼 건데, 확실히 이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쉬워진 느낌이 있으면서도, 원래 이제 서인청고는 마지막 네다섯 문제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또 그렇지도 않고, 마지막 문제까지도 쉽게 출제가 됐었던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말은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출제가 될 거라서, 또 기말 범위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 들어가면서 원래 이제 학생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니까 학습 전략을 좀 잘 짜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문제를 쭉 보도록 합시다. 1번에서는 중근을 가지게끔 만들어 달라 했으니까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고, 그냥 답이 3번인 거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2번 문제에서는 뭐 이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해달라 했는데, 지금 b로 나누는 상황인데 b가 2차식이니까 이거는 직접 나눗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x 3승 2차 없고 1차 상수, 이 다항식을 저기 있는 2차식인 2의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거죠. 그럼 일단 계속 맞춰야 되니까 2를 올리시고 4에 4에 마이너스 2, 윗줄에서 아랫줄 빼시면 마이너스 4에 7에다가 1 내려오겠고, 또 맞추려면 마이너스 2를 올려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4하고 2가 있을 거니까 또 빼주시게 되면 11하고 마이너스 1이 남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몫은 q가 되니까 얘는 2x의 마이너스 2일 거고, 나머지 r은 11의 x의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요거 두 개 더하시면 13x의 마이너스 3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으로 넘어가 보면 주어진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인데, 뭐 일단 수치 대입으로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그냥 좌변을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하셔도 되겠는데, 지금 보니까 x-1이라고 똑같이 쌓아 올려놨으니 우리는 그냥 조립제법으로 갈게요. 그래서 2의 1에 마이너스 1하고 x-1로 쌓아 올렸으니까 1 가지고 하시면 2의 3에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주시게 되면 1에 2에 2에 5 요렇게 이제 되겠네요. 그러면 차례대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가 될 테니까 제곱해서 C를 더하고 B를 빼네. 그럼 4에다 2 더하면 6에서 5를 빼니까 정답이 1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했던 문제고, 4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4번에서는 저 식을 인수분해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이 보기차 식이고 x제곱을 t로 치환한다 한들 t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4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하고 완전 제곱식하고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수항이 4가 되니까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앞에 있는 3개를 인수분해 하시면 x의 제곱 더하기 2의 전체의 제곱일 거고, 빼기 x의 제곱이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고, 마저 인수분해 하시면 x제곱 플러스 x의 플러스 2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플러스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a, b, c, d를 전부 곱하자고 그랬는데, 뭐 요쪽이 a, b고 요쪽이 c, d일지, 아니면 여기가 c, d고 여기가 a, b일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1차 상수 곱하면 2, 1차 상수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둘을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죠. 일단 답은 5번인 거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지금 주어져 있는 다항식 a, b를 가지고 저 복잡한 식을 계산을 하자 했는데, 저거를 또 이제 신나서 대입하고 있으면 안 되고 식을 먼저 정리를 시켜줘야 되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있는 요거 완전 제곱식인데 가운데 부호만 다른 거를 뺐어. 그럼 얘는 그냥 4a의 b겠죠. 근데 그 4ab에서 4ab를 뺐으니까 사실상 여기까지는 값이 0인 거나 마찬가지겠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b를 계산하면 될 거고, 마이너스 a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4x의 3승 마이너스 5x의 마이너스 1에다가 4배에서 더하자 그랬으니까 플러스 4x의 3승 플러스 8x의 제곱 플러스 8x의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4x 3승 지워지고 남는 거는 8x의 제곱에 플러스 3x의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답이 3번이 되겠네요. 3번. 6번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저러한 값을 구하자고 했는데 쟤도 뭐 일단 근각에서의 관계가 가장 무난해 보이죠? 제가 근각에서의 관계를 써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1일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분의 8이니까 4가 될 테니 저거 전개하시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가 되니까 대입하시면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일단 대입해보면 4랑 4 더해서 8에다가 2분의 1 대입해서 1을 빼는 거니까 7이 일단 정답이 돼요. 물론 이제 이렇게 푸셨어도 되는데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라는 애는 초고차 계수가 2니까 2의 x 빼기 알파의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 각 인수에서 마이너스 1씩 뽑아가지고 안쪽에 순서를 바꿔주시면 알파 마이너스의 x하고 베타 마이너스의 x라고 이렇게 식을 써보는 것도 가능하겠네. 자, 그럼 지금 얘네 둘이 같은 게 항등식인 거고 우리는 알파 빼기 2에 베타 빼기 2를 구해야 되니까 x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면 정답을 얻어줄 수가 있겠죠. 2를 대입해보면 여기에서는 얼마니? 4, 2, 8, 8, 16에다가 2를 빼니까 14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파 마이너스 2에 베타 마이너스 2의 2배가 14인 거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해서 반으로 나눈 값이 7이라고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뭐 어쨌거나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7번에서는 x값을 하나 주고 4차 시계값을 구하자고 했는데 양변에다가 2를 곱해주면 2x랑 분자가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를 넘기겠죠. 그럼 2x의 플러스 1의 값이 루트의 5가 될 거고 양변 제곱해주시면 4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랑 5가 같아요. 그럼 4x제곱 더하기 4x 빼기 4가 0인 거니까 4로 나눠주시면 x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이 0인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2차식이 0인 걸 알았고 우린 더 높은 차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직접 나눗셈으로 목과 나머지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x 4승 마이너스 3x 3승 마이너스 8x 제곱에 x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나눠보시면 1에 1, 1에 마이너스 1 윗줄에서 아랫줄 빼시고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7에 1이죠. 다시 마이너스 4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에 플러스 4가 될 거고 한 번 더 빼주시면 마이너스 3인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3 그리고 위에 있던 5 내려오겠죠. 아직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3 올리시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이 될 거고 윗줄에서 아랫줄 빼니까 다시 2가 남아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주어져 있는 4차식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더니 얘가 몫이고 2가 나머지인데 지금 요 놈의 값이 0인 거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 안쪽에 있는 시계값이 얘네 둘이 곱하고 나서 얘를 더하는 건데 얘가 0이니까 쭉 0이 되고 결국 얘 값이 2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8번에서는 3차 방정식의 한근이 5라 그랬어요. 근데 주어져 있는 3차식의 k가 미지수야. 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x에다가 5를 대입해주면 125 마이너스 25에다가 7 곱하니까 175가 될 거고 플러스 5k에 플러스 15가 0이 되죠. 그럼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50이니까 마이너스 35가 되고 결국 5k의 값이 35가 되면서 k의 값이 7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7이야. 얘가 7.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근을 또 더하자 그랬는데 3차 방정식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시면 5라는 근과 베타라는 근과 감마라는 근을 더했을 때 7이 나와야 되니까 베타하고 감마 더하면 2가 되겠죠. 두 개 더해주면 2번 9가 정답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9번으로 넘어가 보면 연립 2차 방정식 주어져 있는데 두 개의 2차식 중에 위의 식이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x랑 y가 같거나 x랑 마이너스 y가 같거나 둘 중 하나겠죠. x랑 y가 같을 때 밑에다 대입하시면 x제곱 x제곱 2x제곱이니까 4x의 제곱하고 4가 같아요. 그러니까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문제에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구하자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x제곱하고 y제곱이 같은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x의 제곱하고 y의 제곱은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 2개를 더하자는 소리니까 이때에는 2라는 값이 나타나게 되겠죠. 2. 두 번째 케이스도 보시면 여기에서는 y가 마이너스 x인 거니까 다시 대입해 보시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xy죠. xy, 양변에 x 곱하시면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의 2x의 제곱이야. 여기 이제 4가 되는 거니까 x제곱의 값이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x제곱이랑 y제곱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y의 제곱이 그대로 2가 될 거고 두 값을 더하시게 되면 이 경우에는 값이 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최소값을 구하자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이제 그 다음이 10번인데 이게 상황은 그림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데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일단 아래 그림과 같이 물이 가득 담긴 진경면체 모양의 그릇에다가 이제 막대를 하나 딱 꽂았대요. 막대를. 그랬을 때 남아있는 물을 이제 두 번째 다른 상자죠. 다른 상자에다 옮겨 담았을 때 수면의 높이 어떻게 되겠니 하고 물어보는 문제야. 자, 그럼 일단 기존의 상황에서는 그림이라서 저 박스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니까 처음 물의 부피가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다가 x 플러스 7만큼이 들어 있었어. 자, 근데 지금 나무 막대기를 하나 넣었죠. 나무 막대기를 넣었는데 기존에 물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 이거를 꽂으면서 물이 이제 빠져나왔을 거야. 근데 어느 만큼 빠져나왔을 거냐면 이 나무 막대기가 물에 잠긴 만큼, 즉 요만큼만 빠져나왔겠죠. 요만큼만. 즉 이 부피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건데 이 나무 막대가 물에 잠긴 부분은 일단 밑면의 넓이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7이라는 높이만큼이 잠긴 거니까 그 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빼주게 되면 나무 막대기를 넣고 나서 남아있는 물의 양이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근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제 x 플러스 7이라는 공통인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x 플러스 7로 묶어줘 봤더니 x 더하기 2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4가 되고 전개하면 4 나오는 거 지워지면서 x 플러스 7에 x의 제곱 더하기 4x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게 남아있는 물의 양이고 이게 곧 이 그림 2에 있는 이 물의 양이랑 동일해. 그럼 또 부피를 구했을 때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밑면이 x하고 x 플러스 4니까 x에다가 x 플러스 4를 곱한 게 밑넓이가 되겠고 거기다가 높이 h를 곱해주면 물의 부피가 되겠죠. 얘랑 얘랑 같은 건데 x하고 x 플러스 4를 곱한 게 얘니까 결국 남아있는 게 h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기는 지금 여기다 안 넣었는데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11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11번에서는 0부터 7까지 주어져 있는 2차 함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자고 하셨는데 얘도 이제 식을 보는 눈이 있으면 3하고 5라는 인수를 들고 있었던 2차 함수를 들어 올린 거잖아요. 3만큼. 그러니까 애초에 대칭축의 위치는 저기의 중앙인 x는 4가 중앙이야. x는 4. 그럼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하겠고 대칭축이 4야. 주어진 범위가 0부터 7까지니까 4로부터 더 멀리 있는 곳을 찾으면 0이 되겠죠. 0. 그러니까 4일 때 최소값이 나올 거고 0일 때 최대값이 나올 테니 최대값 계산해보면 0을 대입하시면 되니까 33이 나오겠고요. 4를 대입해보시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랑 3을 더하니까 최소값이 1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요거 두 개 간단하게 더해주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아니면 뭐 이제 잘 모르겠으면 전개해서 표준형으로 바꿨어도 상관없고요. 12번에서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저러한 복소수일 때 A하고 B를 구해서 더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앞에 있는 거는 루트의 3의 i를 제곱한 거고 뒤에 있는 거는 루트 2의 i에다가 루트 8이면은 2 루트의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앞에 거는 루트 3i를 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 루트 2 지워지고 i분의 1이랑 마이너스 i 같으니까 마이너스 2i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럼 지금 얘가 이제 한 근인데 마침 개수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근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i도 같이 근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6이 되니까 A의 값이 6인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두 근의 곱이 B가 되는데 켤레복소수의 곱이니까 개수 제곱의 합이 나오겠지. A랑 B를 더하면 19.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자, 그 다음에 13번인데 13번에서는 x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y라고 했을 때 저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지면에서 쏘아 올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x가 0일 때는 지면에서 쐈으니까 높이가 0인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b의 값이 0인 거는 금방 알아낼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떠올려 보면 위로 볼록한 요런 상황이야. 이게 이제 높이 그래프인데 이 2초 후의 높이와 4초 후의 높이가 같대요. 뭐 일단 0 이상일 때부터 출발할 거니까 여기서 출발했다라고 치면 2일 때와 4일 때가 높이가 같은 거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러면 대칭축은 얘네들의 정중앙에 놓일 거니까 대칭축이 3이겠네. 대칭축이 3이야.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기 0이었죠. 그럼 x축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을 거야. 그럼 0부터 3까지 갔으니까 여기가 이제 6이 되겠죠. 6. 그러면 두 근이 0과 6인 거니. 두 근의 합이 6인 거니까 5분의 a 했을 때 6이 나오려면 a의 값이 30인 거 바로 알아낼 수가 있겠죠. 마지막에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즉 3을 넣어달라는 소리니까 3을 대입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95, 45에다가 플러스 90이 되겠고 a가 30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45m가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디 있어? 14번으로 가볼게요. 14번. 3차 방정식이 이제 한 개의 실근하고 두 개의 허근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k의 최소값과 알파, 그 실근을 이제 구해달라는 소린데, 이렇게 이제 3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고 했을 때는 조립제법으로 먼저 인수 분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k가 있고, 여기 플러스 k 있으니까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 넣으면 0 나오는 거 확인이 되니까 조립제법 써보시면 1하고 3하고 k-4랑 마이너스 k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1하고 1하고 4하고 4에 k 남고 k 올리고 0 남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주어진 3차 방정식이 x-1에 x제곱 플러스 4x에 플러스 k 그리고 0으로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한 개의 실근이라 했는데 여기 딱 한 개의 실근이 나왔어. 얘가 알파가 1이라는 걸 내포하고 있겠네요. 그럼 이제 두 개의 허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쓰시면 4분의 d는 4 빼기 k가 되고 얘가 음수가 되니까 k는 4보다 커야 되겠죠. 4보다 큰 정수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자 했으니까 최소값 5인 거를 알 수가 있겠네. 두 개 더하지? 답은 5가 되겠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미안, 5랑 1이죠? 6이 정답이야.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5번.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루트분의 루트를 합쳤더니 마이너스가 붙었대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분자가 양수여야 되고 분모가 음수여야 되겠죠. 지금 이제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등호 조건은 굳이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달라 했어요. 자, a가 양수야. a가 양수면 마이너스 a는 음수겠죠. 그럼 b도 음수겠네. 따라서 루트의 마이너스 a하고 루트의 b를 곱하면 일단 합칠 때는 그대로 곱하면서 합치는데 앞에 마이너스 달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잘 달아놨으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은 루트의 a제곱하고 b를 곱하졌는데 이거 a가 양수니까 이제 a의 제곱은 양수가 되고 b가 음수인 거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 부호가 다르지? 부호가 다를 때는 이 합쳐져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쪼개도 상관이 없어요. 루트 a제곱 곱하기 루트 b. 근데 루트의 a제곱이면 절대값의 a가 되는 거고 거기에다 b를 곱해놨어요. 근데 a의 부호가 양수였으니까 저기 있는 절대값은 그냥 벗겨지게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얘는 역시나 맞는 설명이 됩니다. 디귿은
합칠 때 마이너스가 분냐 이 얘기인데 이번엔 분모가 플러스고 분자가 양수니까 합쳐져도 그냥 합쳐져야 돼. 이것은 틀렸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같냐했으니까 판별식 조사해 보시면 a제곱 빼기 4b인데 b가 음수야. b가 음수니까 실수 제곱은 0 이상이잖아요. 0 이상에다가 양수 더했으니까 양수겠지. 그러니까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되겠죠. 아니면 수업 시간에도 이제 했었던 건데 최고차기의 수가 양수인데 상수항이 음수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야. 어쨌거나 정답은 5번이 되겠죠. 5번. 16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저 복잡스러운 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식의 형태를 보니까 지금 딱 봐도 오메가 3승하고 얘랑 묶어야 될 것 같고 오메가 제곱끼리 묶어줘야 될 것 같고 얘네끼리 묶어줘야 될 것 같죠. 그럼 구조가 역수 구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메가 대입해보시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인데 여기서 오메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주시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의 값이 마이너스 1인 거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근데 이 값이 지금 실수야. 양변에 켤레 씌워도 결과는 같을 거고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 분의 1도 같은 값이 되겠죠. 3개 더해서 0이 나왔네. 근데 오메가가 0이 아니니까 오메가의 3승, 오메가의 바의 3승 두 놈이 다 1이라는 것까지도 확인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값을 구해봅시다. 일단 오메가 3승하고 오메가 바의 3승이 둘 다 1이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연결된 거 값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3으로 묶어주시면 오메가 바하고 오메가 바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가 나오겠죠. 이거의 3배인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운데에 4가 있는 거고 두 번째 것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메가 제곱하고 오메가 제곱분의 1이야. 그럼 저거는 얘를 이용해서 곱셈 공식을 쓰시면 되겠죠.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분의 1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인 거니까 제곱해서 2를 빼면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빼면 여기는 플러스 2가 되겠죠. 8에서 3을 빼자는 소리가 되고 1번 5가 정답이 되겠네요. 5. 17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항식 px를 저러한 애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x의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지막에는 저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자 그랬으니까 일단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죠. 그럼 결과는 p의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p의 2의 값을 계산하시면 되는 건데 문제 다시 읽어봅시다. 지금 px라는 다항식을 4x의 제곱 마이너스의 x 빼기 14로 나누었더니 몫이 q의 x고 나머지가 3x의 마이너스 4가 돼. 어차피 q를 모르잖아요. 그지? q를 모르니까 2를 대입하면 얘가 0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2를 대입해보면 4, 4, 16 2를 빼고 14 빼고 0이 되죠. 그러니까 p의 2의 값은 일단 여기부터 여기까지 날아가니까 결국 나머지에다가 2를 대입해 주시면 되고 답이 2가 되는 거 쉽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18번입니다. 이 18번이 이제 조금 특이한 문제인데 이거 이제 방정식 구조로 밀고 갈라 했으면은 생각보다 어려웠을 거예요. 일단 보시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2는 0이에요.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알파의 16승 더하기 베타의 16승이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근각의 수로 구하고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구하고 알파의 4승 더하기 베타 4승 구하고 뭐 이러고 있으면 이제 한 세월이야, 한 세월. 그죠? 계산도 이제 복잡해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근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근을. 자, 지금 위에 있는 식에서 여기를 1, 여기를 마이너스 1로 바꿉시다. 그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x의 값이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두 개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자 했으니까 일단 알파를 1 플러스 i라고 두면 베타는 1 빼기 i가 되는 거니까 알파의 바랑 같겠죠. 알파의 바. 근데 이런 독소수를 우리가 이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알파를 제곱해 보시면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되면서 그냥 2i야. 순호수 나오니까 제곱하기 편해졌죠. 알파의 4승은 2i를 제곱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4, 아예 이제 실수가 됐고, 알파의 8승은 마이너스 4의 제곱, 알파의 16승은 16의 제곱, 256이 되겠죠. 근데 알파의 16이 256이야. 나는 베타의 16도 구해야 되는데, 베타의 16이면 알파 바의 16승인 거죠. 켤레는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고, 알파 16승이 실수였으니까 그대로 256이 되겠네. 그죠? 256이 두 개 있으니까 정답은 4번. 512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9번으로 갈게요.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일 때, 뭐 이거 이제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곱셈 공식으로 갈게요. 일단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알파, 0, 베타, 0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있는 알파, 베타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의 마이너스 3은 0의 두 실근이겠죠.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 써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일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인 상황이네.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모든 실수 a인데, 내가 하나 더 들고 있는 거는 두 x축과의 교점 사이의 거리가 4가 된다는 거 하나 알고 있어요. 양변 제곱해 보시면 16은 절대값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고, 절대값은 제곱하면 그냥 제곱과 같죠. 근데 알파 빼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랑 같겠고요. 이제는 여기 있는 값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a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네. 그게 16인 거니까 결론은 a의 제곱 마이너스 4의 값이 0이 되겠네요. 실근 두 개 확인되니까 근각에서 근계 쓰시면 마이너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20번에서는 연립이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두근의 차의 값을 구하자고 그랬는데, 보니까 일단 2차, 2차인데 2차, 2차 중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절대 없죠. 그러면 최고차를 상수하거나 소거를 상수하거나 해야 되는데, 상수를 소거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좋아 보이죠. 심지어 x, y항이 들어있어. 그럼 아래쪽 식에다가 두 배를 해주시게 되면 결국 12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마이너스 4인데, 이 마이너스 4는 아래쪽에다가 두 배를 한 4x의 제곱 플러스 2xy, 얘랑 같아요. 얘랑. 자, 그럼 좌변으로 넘겨주시면 8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의 마이너스 y의 제곱은 0이 되겠네요. 인수분해가 되나 봤더니 4, 2, 1, 1 놓으시고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x 플러스 y하고 2x 마이너스 y하고의 곱이 0이 되겠네요. 결론 y의 값이 마이너스 4x가 되거나 y의 값이 2x가 되거나 하시겠네요. 자, 그러면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다시 편한 곳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위로 갈게요. 그럼 위의 식은 y가 마이너스 4x일 때 12x제곱 빼기 y제곱 마이너스 16x제곱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x의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x제곱의 값이 1이 됩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y가 2x야. 그럼 12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의 제곱, 즉 8x의 제곱이 마이너스 4인데 문제는 실수 xy를 원하죠. 얘는 제곱에 양수 곱해서 음수란 소리니까 여기선 허수 나오겠네. 허수. 따라서 지금 x제곱의 값이 1일 때는 x의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할 텐데, y가 마이너스 4x였으니까 이때는 y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이때는 y가 4가 되겠죠. 어쨌거나 두근의 차이를 계산하시게 되면 2번, 5가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자, 넘어가서 21번으로 가볼게요. 벌써 끝나가죠. x 3승의 개수가 1인 3차식 px에 대해서 저러한 값을 만족할 때 p의 5의 값을 계산해달라는 소리가 됩니다. 많이 했었던 유형이죠. p가 지금 최고차 개수가 1인 3차식이니까
인수정리로부터 x-1에 x-2에 x-3 되겠고, 규칙 잘 보자 그랬죠? 2, 4, 6 입력값의 2배 나오고 있는 거니까 플러스 2x를 써주시면 됐던 문제. 그러면 마지막엔 p의 5를 구하자는 소린 거니까 4, 3, 2 플러스 10이 될 거고 34가 답이 되겠죠. 2번. 자, 22번입니다. 길이가 42cm의 철사를 2개로 잘라서 정삼각형 2개 만들었대요. 그러면 편의상 긴 변 길이를 A라고 두시고 작은 변의 길이를 B라고 두면 일단 우리의 가정은 지금 A가 B보다는 크다. 요거 가정하고 갈게요. 그러면 A 3개, B 3개 더해서 42가 나오는 거니까 A랑 B를 더했을 때 값이 14가 돼야 되겠죠. 14. 일단 요거 하나 챙기고 그 다음에 두 정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29루트 3이야. 그럼 4분의 루트 3의 A제곱 4분의 루트 3의 B제곱이니까 4분의 루트 3으로 묶어서 이렇게 쓰시고 얘가 29의 루트 3이 된다는 소리겠죠. 루트 3 지우세요. 그리고 4를 곱해주시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값은 얼마 되겠니? 4가 곱해지니까 116이 되겠죠. 116. 요게 두 번째 관계식이 되겠네. 근데 보니까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A 더하기 B 요 두 개는 전부 다 이제 대칭식이라고 불려. A랑 B를 바꿔도 식이 변하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A 플러스 B는 내가 알고 A, B만 구하면 편리하죠. 그래서 얘를 곱셈공식 변형으로 갈게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의 2A의 B로 두시면 196 마이너스의 2A의 B가 돼. 그럼 196에서 얘를 빼서 116이 되는 거니까 이 AB의 값이 80이어야 될 거고 AB의 값은 40이 되겠죠. 40. 그럼 뭐 이제 이 단계에서는 A랑 B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합과 곱이 주어졌으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로부터 t제곱 마이너스 14t 플러스 40은 0의 두 실근이 A랑 B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지금 딱 봐도 보이죠? 4랑 10인 게 보이는데 우리는 긴 걸 A라고 놨으니까 얘가 10이 되면 되겠고 얘가 4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의 차를 계산하시게 되면 3번 6이 정답이 되겠죠. 6.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 숫자의 합과 두 개씩의 곱과 세 개씩 곱한 값이 주어졌으면 우리는 당연히 3차 방정식을 떠올려 볼 만해요. 따라서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9는 0에 세 근이 A하고 B하고 C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야 3개 더해서 마이너스 1, 2개씩 마이너스 3, 3개씩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구하고 싶은 게 지금 저런 값인데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3개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죠.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아까 했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자, 지금 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을 A, B, C라고 한 거니까 여기 있는 좌변을 x 빼기 A의 x 빼기 B의 x 빼기 C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건 항등식이야. 그럼 잘 보시면 얘네 둘을 보세요. x 대신에 얼마 대입하면 저러한 값이 나오는지 생각해 보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9가 되겠고 정답은 12. 1번이 되는 거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23번까지 쭉 봤는데 보셨듯이 어려운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잘하면 이제 1등급 컷이 역시나 100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추리는 의미가 없으니까 점검 잘 하시고 기말 대비에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설 마치도록 하죠.